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존버 영단어 어원 특강. 오늘은 36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36-1강의 띠은 바로 이 포스는 무엇이다? put, place다가 되겠습니다. 어근 하나로 100 어휘력을 증폭시켜주는 오늘의 마법의 어근, 이 pose 또는 position, position 또는 pound, 이런 pound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 두셔야 되느냐면 바로 put, place, 이 노타의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어민들한테 put, place의 개념이 의미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놓다 또는 놓여있다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놓는 위치, 놓여진 위치라는 개념에서 position, 바로 위치나 지위의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비유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의 판단이나 의견의 위치를 우리는 입장 또는 견해 또는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견해, 생각.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이 이런 어근이 들어간 모든 어려운 단어들까지도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exposition이라는 단어가 전시회의 의미도 있고요. 바로 설명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해가 되는 사람은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어민들은 쉽게 이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익스라는 접두어는 바로 out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out. 바깥을 의미하는 말이죠. 포지션이라는 단어가 어디 동사적인 의미가 어디에도 이렇게 놓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객들 또는 대중들에게 보이고 싶은 작품이나 어떤 물건 따위를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전시회라고 하시죠. 근데 전시회라는 개념에서 바로 설명의 의미를 떠올리기는 어렵죠. 그건 바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포지션이라는 단어의 비유적인 의미가 뭐다? 바로 생각 또는 의견, 견해의 의미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바깥으로 내놓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바로 설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입장이나 견해를 바깥으로 내놓는 행위를 우리는 설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단어를 이해를 하셔야죠. 무조건 암기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죠. 여러분들이 이 포스의 세 가지 의미를 오늘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스라는 단어는 뭐다? 놓다 또는 두다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놓다, 두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신체 일부를 예를 들어 머리라든지 또는 손이라든지 또는 다리를 특정한 위치에 놓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특정한 자세를 취하다라고 그러죠. 자세를 취하다. 바로 이 파스처리라는 단어가 바로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또 문제를 내놓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의미가? 문제 등을 제기하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예요.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인 척하는 자세를 취하다.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인 척하는 거짓 자세를 취하다가 뭐예요? 바로 뭐뭐인 체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전치사 예제랑 이렇게 같이 쓰이는 거예요. 이때 동의어가 뭐예요? pretend가 되는 겁니다. pretend. 두 번째 핵심 단어 position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포지션의 5가지 의미를 오늘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포지션의 의미가 뭐예요? 놓다, 두다 또는 위치가 되죠. 바로 이것이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위치를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자리라고 하기도 하죠. 신체 일부를 특정하게 위치시킨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바로 자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나 직장 등에서의 위치를 우리는
지위 또는 직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소셜 포지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특정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의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입장 또는 태도라고 그러죠. 이때 동의어가 뭐가 있어요? 바로 attitude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학교나 스포츠 등에서 성적의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순위나 또는 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동사적인 의미로 쓰이면 특정한 위치에 두다 또는 배치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 5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expose라는 단어의 2가지 의미예요. 여러분들 ex라는 단어는 뭐예요? 바깥에 둔다라는 개념이죠. pose라는 표현이 바로 두다, 놓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바로 무엇을 바깥에 두다, 무엇을 바깥에 노출시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노출시키다라는 얘기예요. 드러나지 않는 사실을 바깥으로 둔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드러내다 또는 폭로하다가 되는 개념이죠. 2번째입니다. 특정 상황에 노출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럼 그러한 상황에 접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exposure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의 5가지 의미를 여기서 완벽하게 정복을 하겠습니다. 이 단어의 동사꼴은 당연히 뭐예요? 금방 배웠던 expose라는 단어가 바로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ex는 뭐다? 바깥에라는 개념이고요. pose라는 단어는 바로 footprints, 놓다 두다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ur이라는 전면은 바로 명사 전면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press라는 동사 뒤에 ur을 붙여서 pressure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바로 압력 또는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뭐를 바깥에 두다, 바깥에 노출시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해로운 환경, 유해한 환경 등에 노출될 때 우리 exposure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2번째입니다. 비도덕적인, 불법적인 것 등을 바깥으로 노출시킨다라는 거. 그 바로 뭐예요? 바로 폭로를 한다는 얘기죠. 비도덕적인 활동 또는 불법적인 활동을 누가 저질렀을 때 그걸 바깥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우리는 폭로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언론을 통해 노출됨. 다시 말해서 알려진다는 얘기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되면 알려진다라고 그래요. 이때 동의어는 publicly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의, 과다 노출에 따른 체온 저하도 우리는 exposure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카메라에서 빛에 노출시킨다라는 개념에서 이런 의미가 탄생을 해요. 필름에서 사진을 한 장 찍을 수 있는 분량을 exposure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5번째입니다. 핵심 단어 exposition이 되겠죠. ex는 out, 바깥이 되는 것이고요. position은 놓다 또는 생각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죠. 작품 등을 관객 등이 볼 수 있도록 바깥에 내놓는 행위를 전시회 또는 전람회 또는 박람회라고 하는 겁니다. 2번째 의미죠. 자신의 생각을 바깥으로 내놓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설명 또는 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세한 설명, 해설이라는 의미로 활용을 할 때는 exposition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enforce라는 단어의 5가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임이라는 접두는 바로 전치사인입니다. 전치사인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을을이 되겠죠. 을을이. 그럼 이제 force라는 단어는 뭐다? 놓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놓다의 의미예요.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놓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법이나 세법 등에 새로운 법률, 세금 등을 최초로 놓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도입한다라고 그러죠. 새로운 법률이나 세금 등을 도입하다 또는 시행하다가 되는 겁니다. 판사가 죄인에게 벌금을 놓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부과하다, 벌금을 지우다, 세금을 지우다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 뭐예요? 자신의 생각, 의견 등을 상대방에게 강제로 놓는 개념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의견 등을 상대방한테 뭐 하는 거예요? 강요하다가 되겠죠. 또는 무엇인가를 억지로 강요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뭐 하는 겁니까? 폐를 끼치는 행위죠. 그러니까 폐를 끼치다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거예요. 또 남의 호의 등을 나쁜 의도로 이용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미입니다. 자기 존재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그 의견을 자기 존재나 생각을 막 내세우는 개념이죠. 내세워서 상대방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인포스의 다섯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프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라는 단어는 뭐예요? 앞으로, 앞에가 되겠죠. 포스라는 단어는 포지션, 입장견의 생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포스라는 단어가 자신의 생각을 앞에 내놓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제한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결혼을 제한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청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purpose라는 단어죠. 여러분들이 펄이라는 접도는요, 바로 이 프로라는 접도의 변형이에요. 프로 이렇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로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앞이 되죠. 앞. 시간상으로 앞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포스라는 표현은 뭐다? 놓다 또는 놓여 있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미래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목적이라고 그러죠. goal,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 또는 목적 의식의 의미로 활용이 되죠. 두 번째입니다. 특정 목표나 목적을 세우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결단력, determination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입니다. 기계나 제품 등을 만든 목적을 우리는 용도, use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특정 행동을 하는 목적을 우리는 뭐요? 의도라고 그러죠. 바로 intention하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purpose라는 단어를 이 네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positive라는 단어요. 여러분들이 포지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장이나 견해나 생각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IVE는 형용사 전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뭐요? 적극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 적극적인 사람은 그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뭐예요? 확신하겠죠? 확신합니다. 또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확신하는 또는 긍정적인 의미로 활용된다는 것. 적극적인, 확신하는 또는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oppose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죠. 그래서 op라는 접도나 ob라는 접도는 against, 반대편에 있는 의미로 쓰이는 접도예요. 포스는 뭐다? 포지션, 입장이나 견해나 생각이라고 그랬죠.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반대 입장을 취하다, 바로 반대하다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계획이나 정책 등에 반대할 때 oppose라는 동사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당연히 뭐 하겠어요? 싸우겠죠? 겨루겠죠? 시합 등에서 누군가 겨루다로의 의미로 활용을 할 때 바로 oppos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be opposed to 그러면 어디에 반대하다가 되는데요. 이때 to는 바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나 ing가 나와야 되겠죠? 이 표현은 이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느냐, ing가 나오느냐는 문법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to는 뭐다? 전치사다. 동사의 원형이 아닌 ing가 나와야 되더라. 11번째 단어야. 이 opposite이라는 단어죠. op는 뭐다? against. 반대편, 다른 쪽에 있는 의미로 쓰이는 편이고요. posit이라는 표현은 놓여 있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게 반대편에 있는 이런 얘기예요. 이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면 다른 편의 또는 다른 쪽의
건너편의 의미로 쓰입니다. 또 명사 뒤에 쓰여서 맞은편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주로 명사 앞에 쓰여서 반대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가 부사로 쓰이면 맞은편에는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도 써요. 명사로 쓰이면 반대되는 것 또는 반대되는 사람 또는 반의어의 의미로 써요. 반의어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antonym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이 전치사로 쓰이면 건너편에 또는 맞은편에 또 연극 영화에서 뭐뭐의 상대의 역으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알아야지만이 원어민의 어휘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번째 단어입니다. 아포논이라는 단어죠. 오피라는 표현은 뭐다? 반대편에 있는이 되고요. 이 폰이라는 어근이 바로 있다 또는 입장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어디 있다. 입장.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반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바로 반대자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경쟁자 또는 상대라고 하는 겁니다. 경쟁자 또는 상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등에는 뭐가 있다? adversary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존버 영단어입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어요. 결코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